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3주차 온라인 수업, 이제 3차 시수업을 다시 연장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지금 천장도에 보호 구조물까지 같이 그려봤고요. 그 라인 정리한 다음에 조명 계획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3차 시, 4차 시 두 번에 걸쳐서 천장도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천장에 보호 구조물을 그렸고요. 이제 여기서 정리하는 요령은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벽체들하고 만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보호 라인을 이렇게 한 번씩 지워주세요. 이건 좀 건축벽 기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선들은 지금 다 정리가 됐고요. 이런 로스팅 실이나 이런 것들은 이 보 밑으로 놓여지는 거니까 지금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벽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도 보 밑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겹쳐놔도 됐습니다. 여기만 좀 정리해 주고요. 이 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제 트랙 조명이라고 하는 거, 뭐 레이스 조명이라고도 하고 레일 조명이라고도 하고 트랙 조명이라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쭉 들어가서 계획이 될 거고요. 카페이기 때문에 이 테이블마다 꼭 위에 놓여져야 되는 펜던트 종류, 이렇게 달랑달랑하는 우리 식탁등 같이 생긴 것들 있죠. 그런 조명 계획들이 카페 쪽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판매 공간에서는 판매 공간에 적합한 조명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 업무 공간에서는 업무 공간에 적합한 또 그런 것들이 조명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전부 다 냉난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천장에서 계획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천장형 냉난방기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때 설명을 해주려고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여기가 지금 이제 천장을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것, 배관 같은 거를 가려주지 않고 전체에 노출을 시켜서 그걸 또 하나의 디자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그런 노출 천장이라는 디자인을 썼어요. 그래서 노출 천장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조명 계획을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노출 천장이고요.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렇게 밑에 튀어나온 것들 보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보예요. 모든 건축물에는 기둥이 있으면은 보가 지나가서 같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을 분산시켜주고 구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슬라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조명을 숨겨갖고 설치하기 힘들어요. 전부 다 이런 관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조명이 이렇게 매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어컨도 노출로 해서 천장이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출 천장은 콘크리트나 시멘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페인트를 사용해서 페인팅만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깊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부 필요한 공간에는 천장을 또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천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튜디오 그 과실 앞에 있는 스튜디오 일실 가면은 거기 천장에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면 수업으로 만날 경우에 오프라인 수업으로 만날 때 한번 같이 가서 등기구 같은 거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디자인관 1층 로비에서도 일부의 노출 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명을 설치는 했고요. 천장에 페인팅을 하지 않은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것들 이렇게 동글동글한 배관들이 있는데 이거는 공조거든요. 그러니까 흡기와 배기가 나오는 거. 건물 전체에서 냉난방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큰 배관이 지나가고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조 배관은 없어요. 기본적인 이런 배관들 이런 것들은 뭐 가스일 수도 있고 뭐 상하수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관들이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좀 조명을 천장에 매달아 놨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출 천장인데 여기는 업무 공간인데 노출 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트랙을 달아놨는데 여기에는 뚝뚝 떨어지는 펜던트 조명이 아니고 업무 기능에 맞는 이런 LED 램프를 쭉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천장 에어컨도 노출되게 해놨고요. 이런 공조가 들어오는 경우도 이거 가지고 전체 냉난방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보조적인 이렇게 냉난방기를 달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카페 공간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노출형 천장, 관도 지나가고 이런 선들은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거를 전부 다 전산 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대로 이렇게 내려서 이 부분에 전선이 타고 지나가고요. 이런 조명들이 트랙에 매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비슷한 계획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카운터 있는 부분에는 더 긴 거, 그러니까 펜던트 조명, 줄에 대롱대롱 매달린 이런 조명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죠. 여기는 천장을 블랙 컬러에 가까운 이렇게 짙은 색으로 색칠을 해준 경우에요. 여기도 어떤 조명이든 다 매달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트랙은 지나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천장형 냉난방기 달려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매장이에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조도가 조금 밝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 물건을 더 사고 싶기도 하고 물건을 또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명기구의 개수도 좀 많아지고 조도도 좀 높은 조명기구를 쓰게 됩니다. 여기는 고깃집인데요. 고깃집인데 이런 그 덕트 같은 경우도 다 그냥 노출을 시켜놨고요. 여기에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쓰는 아까 그런 스포트 각도 조절이 되는 등이 아니고 이렇게 긴 라인 조명을 갖다 붙여놨어요. T5 종류를 많이 쓰는데 그런 조명을 트랙을 이용해서 설치해 놓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스튜디오 같은 곳인데 천장이 굉장히 거칠죠. 이렇게 거친 거는 이제 건축 거푸집이라는 거 이제 콘크리트를 부을 때 쌌던 그 모양이 그대로 노출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거칠게 페인팅을 한번 하고 요런 트랙에 전부 다 조명을 끼워서 설치를 해 놓은 거 볼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이런 거 냉난방기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카페인데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펜던트 조명 썼고요. 이런 것들은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쪽을 쏘기도 하고 이쪽을 쏘기도 하고 아래쪽을 그대로 비추기도 해요. 그 다음에 등과 등 사이에 이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명들 보면은 메뉴판 쪽은 더 긴 스타일의 스포트라이트를 썼죠. 메뉴판을 비춰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그 트랙을 어떻게 설치할지를 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등기구 개수라든지 간격은 차후에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체 레이아웃에 맞춰서 이렇게 트랙을 설치해 놓은 거 볼 수 있어요. 이게 트랙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펜던트를 달아 놓은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펜던트, 스포트라이트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매장인데 매장에는 역시 등 개수가 좀 많아지죠. 그 다음에 카운터 쪽에는 내려오는 펜던트 조명 쓰고요. 메인 디스플레이 매대에는 또 어떤 거 썼을까요? 또 커다란 펜던트 조명을 써서 여러 가지로 조명의 높낮이라든지 밝기라든지 다 조정을 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는 그 저기 블루보트 성수점 사진인데 여기도 천장을 그대로 노출 천장을 지금 썼거든요. 이 배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색깔 맞춰갖고 다시 이제 감싸준 거고요. 비닐 테이핑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트랙을 심어서 이렇게 조명을 걸어 놓은 거 볼 수 있고요. 이 바닥이 지금 보일 텐데 이 바닥이 아까 제가 1차 시 때 설명했던 거 꼭 에폭시 도장을 하지 않아도요. 콘크리트 자체를 잘 연마만 하면은 유지 관리해서 잘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마감만 해놓고 거의 다 드러나는 노출된 마감재를 다 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천장을 친 형태는 어떤 것이냐? 이런 백화점 매장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천정을 만들어줬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어떤 배관도 안 보이죠? 딱딱 등기구만 튀어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매입돼서 넣을 수가 있어요. 천장 공간만 있으면 그 보 아래로 이렇게 천장을 만들게 되니까 원래 슬라브하고 보 사이에 그 높이만큼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등기구를 계획할 수 있는 높이가 나오거든요. 뭔가 정돈돼 보이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그런데 대신에
이 노출 천정을 했을 때의 장점은 이 위에 공간까지 다 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층고를 높게 활용할 수가 있어서 공간이 조금 더 덜 답답하고 더 확장돼 보이는 그런 역할은 합니다. 대신에 이런 트랙 같은 거를 디자인을 잘 해주지 않으면은 너무 정신없어 보일 수 있는 단점은 있어요. 지저분해 보이고. 네. 노출 천정이 비용이 덜 드나요? 물어보면은 꼭 덜 든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천장을 깨끗하게 덮는 게 비용이 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에 어떤 게 보고 이런 게 봅니다. 어떤 게 보고 어떤 게 조명 트랙이고 어떤 조명인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는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조명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을지로에 있는 그냥 그 DK룩스라는 데인데 여기 사이트가 굉장히 많은 조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대표로 하나 소개를 하는 거고요. 여기 한번 같이 사이트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조명을 설치를 하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가구 고를 때 제가 가구인 사이트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 가면은 의자건 테이블이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면 그릴 때 굉장히 도움을 받거든요.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을 판매하는 회사의 사이트인데 가면은 조명의 지름이라든지 높이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그 부수적인 설명들이 다 있어서 들어가서 조명을 한번 선택해보고 그걸 여러분들 도면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DK룩스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DK룩스 대광조명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뭐 조명을 고를 수 있는 거는 식탁등 펜던트로 들어가서 이런 펜던트 종류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이블 위에다가 이제 하나씩 걸 수 있는 펜던트들이거든요. 어떤 거를 선택을 해도 트랙 위에 전부 다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물론 이제 유명 디자이너의 카피 제품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자체 디자인한 것들도 있는데 만약에 뭐 이런 펜던트를 큰 식탁 가운데 큰 테이블에 놓겠다 하면은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디자인 나와 있고요. 여기에 정확한 사이즈가 있어요. 400에 400에 높이가 200이다. 어떤 컬러가 있고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략 펜던트는 어떤 사이즈를 가지는구나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좀 쉽게 파악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뭐 크리스탈 버블을 한번 써보겠어요. 이거 되게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주먹만한 구슬 모양의 등이에요. 여러 개를 놔도 예쁘고 뭐 한 개씩 뚝뚝 떨어뜨려 놔도 사실은 예쁘고 되게 예쁜데 사이즈가 여기 딱 나와 있죠. 파이가 100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구나 이렇게 여러 개 해놓으면 막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높낮이를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디자인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부 다 트랙에 매달 수 있고요. 사이즈가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면은 도면에 사이즈 그리기가 편한 거예요. 뭐 이런 우주선 같은 거 쓰겠다 했을 경우에 이런 거는 대략 사이즈가 어떻게 되지? 여기 사이즈 나와 있죠.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근데 스포트 매입 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여기 트랙에 달려서 각도나 조도나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림 원통으로 돼서 그 진열대 쪽을 비춰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파이가 40에 길이가 300이네요. 여기 정확한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정용, 상업용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다 들어가 보지는 말고요. 여기 스포트 매입 등이라는 부분하고 식탁 등 펜던트 요 두 군데 가서 골라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트랙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명들이 다 있습니다. 보이면 다 있죠. 색깔별로, 디자인별로 다 있으니까 이쪽에서 한번 참고해서 계획을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사이트도 있고 모던 라이팅도 있고 메가룩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명 사이트들이 있는데 요 사이트가 가장 성실하게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이즈나 제품에 대한 사양도 안내가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이트를 일단은 추천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조명기구를 골라서 계획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캐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CAD 그리기에 앞서서 이제 되어 있는 CAD 도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한선으로 그려져 있는 게 메인 이제 전선이 지나갈 수 있는 메인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벽 가장자리로 쭉 다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뻗어 나온 여기 블루로 그려져 있는 트랙들이 쭉쭉 연결해서 달릴 거예요. 이게 전체 트랙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필요한 곳에 작은 트랙을 또 설치를 해서 조명을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테이블들 보면은 여기 테이블마다 하나씩 조명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여기 큰 테이블에는 또 3개의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창 쪽에 앉아 있는데도 그 2테이블당 하나씩 이렇게 펜던트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럼 이제 카페 계획은 이렇게 테이블마다 펜던트를 좀 적용시킨다. 여러분들도 카페 레이아웃을 여러 가지로 잡아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레이아웃에 맞춰서 어떤 부분은 한 테이블에 펜던트 하나씩, 어떤 부분은 뭐 3개에 하나씩, 어떤 부분은 2자리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잡아보고요. 뭐 테이블 이동이 좀 잦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는 펜던트 위치를 좀 잘 잡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카운터 위쪽으로 해서 또 펜던트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카운터 위에는 뭐 카드도 계산해야 되고 뭐 음식물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조금 디자인적으로나 조도상으로 테이블에 가까운 조명이 떨어지게 펜던트 계획을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진열대, 진열선반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뒤쪽 메뉴판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다 디자인을 해놨어요. 이쪽도 이쪽 벽을 쏠 수 있게 만들어놨고 이 부분도 후원 트리라고 가운데 나무 있었죠? 이 후원 트리 쪽으로 각도 조절해서 이 트리를 비출 수 있게끔 이렇게 잡아놨고요. 나머지 복도 쪽에도 조명 계획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스포트 하나 기둥 쪽으로 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쿠폰 같은 거 벽에 붙여놓는 거 있었어요. 그쪽을 비춰주는 거고 로스팅실 앞쪽으로도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 스포트를 놨어요. 로스팅실은 6개의 조명으로 전체를 좀 환하게 비춰놨고요. 나머지 이쪽은 이제 아예 그 밑에까지 내려오는 펜던트는 아니지만 좀 큰 사이즈의 조명으로 전체 매장을 전반적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큰 조명을 좀 다 설치를 했고요. 카운터 벽 쪽이라든지 그다음 피팅룸에는 또 다른 조명을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 입구 쪽은 신상품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코너였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조명 개수가 많죠. 환하게 입구 쪽은 좀 조명 많이 비춰서 좀 들어오면서 아주 밝을 수 있도록 이쪽으로 조명 계획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천장형 냉난방기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들어갔어요. 카페 쪽에 2개, 매장 쪽에 2개. 여기는 이제 적절한 위치를 봐서 이렇게 놨습니다. 이게 이쪽은 이쪽 매장 쪽이 더 필요하니까 이쪽에 놨고요. 그 다음에 카페 쪽은 이쪽에 사람 앉는 장소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놨어요. 이제 카운터나 이런 쪽은 직원 공간은 조금 더 춥고 좀 더 덥고 이렇게 되겠지만 이게 평수에 맞게 반경에 맞게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장은 다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간에만 벽걸이 에어컨 하나 놨고요. 주방 쪽에는 지금 에어컨 설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방과 사무실 쪽에는 일반적인 그냥 LED 직부등 이렇게 설치를 해서 기능적으로만 쓸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피팅룸에 등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계획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고 많아 보이죠. 우리가 지금 1번으로 이렇게 볼을 그렸고요. 2번으로 여기 보이는 이렇게 시한선으로 메인 전선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전선 배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릴 거예요. 요거 2번째로 그릴 거고 3번째로 뭐 그릴 거예요? 3번째로 요 블루 라인으로 된 가지선들을 쭉 다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 되면은 조명 계획을 할 건데 LT-1번 이제 조명기구 종류예요. 몇 가지가 있나 한번 봅시다. 되게 많은 것 같지만 몇 가지 없어요. 한 가지. 그 다음에 LT-02번이 여기 매장에 있는 거 2가지. 그 다음에 LT-03번. 그 다음에 LT-04번. 그러니까 LT-03번은
있고 4번은 이렇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게 4번이에요. LT-03번은 각각의 이렇게 트랙에 매달려 있는 게 3번이고요. 하나 단독으로 놓인 게 04번이에요. 그러면은 없어요. 네 가지 조명 종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주방 사무실로 들어가는 거에서 5가지 조명 종류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다 같이 기존 전기 배관 트레이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벽에서 똑같이 옵셋해서 나오면 되고요. 벽에서 200 떨어져 있고요. 배관 2개가 각각의 100의 두께를 가질 겁니다. 이거 전부 다 그냥 실링 레이어 하나에 다 그릴 거예요. 카페 도면으로 돌아가서 옵셋을 한번 해볼게요. 이 벽을 기준으로 옵셋 200, 옵셋 100. 그래서 요거는 전체 선택해서 레이어가 몇 번? 그냥 실링 레이어. 색깔은 무슨 색깔? 시안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EX 요 벽까지 지나간다고 보고 익스텐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벽 따라서 또 200과 100이 만들어지겠죠. 200, 옵셋, 100 선이랑 겹쳐서 옵셋, 100 이렇게 설치될 거고요. 매치 프로퍼티 이용해서 실링 레이어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코너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코너는 전부 다 필렛으로 안쪽 것 길이 그리고 지금 필렛으로 밑에 깔린 도면하고 연결이 안 돼서 자꾸 잡히는 것들은 트림 써주고요. 단독 선으로 잡히는 거는 필렛 이렇게 써줄게요. 배관 트레이 이렇게 지나갈 거고 이쪽까지 이벽까지 또 연결이 일단은 되겠죠. 선이랑 겹치는 거는 참 안 내려와지네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옵셋 200씩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옵셋한 선 여기 있죠? 선 잡아서 100씩 100 선택 매치 프로퍼티로 선택 해줍니다. 필렛 코너 다 작업해주고 여기도 코너 잘 안 잡히면은 트림해도 돼요.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막 가구선 때문에 너무 복잡하잖아요. 얘 잠깐 꺼놓을게요. 꺼놓고 작업하면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배관 트레이 그릴 때는 나중에 가구 계획할 때는 좀 필요하겠지만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나요? 마찬가지로 200 옵셋 100 이거는 선이 아까 P라인으로 그려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익스텐드 하나 둘 아마 여기 선이 이쪽에서 끝났을 거예요. 3개 잡아주고요. 매치 프로퍼티로 배관 트레이 이렇게 잡아주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에서 200 옵셋 100 필렛 그러면은 기존 배관 트레이가 이런 형태로 지나가는데 맞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나갔죠. 이쪽 주방 쪽 하나만 여기 형태만 이쪽만 더 지나가면은 똑같이 따라서 지나갑니다. 여기 건축벽체를 기준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쪽에도 선이 지나가네요. 200 옵셋하고 옵셋 100씩
이거는 여러분들 천장 디자인이 바뀌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꼭 지나가야 되는 전선 배관이에요. 이거는 요거까지 보랑 이거까지는 꼭 지금 그려줘야 돼요. 요거까지는 지금 꼭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사이로 뭐가 지나가야 되죠? 요 이제 블루 라인이 지나가야 되는데 똑같이 두께는 몇일까요? 두께는 똑같이 100으로 그려줄 거고요. 이거의 기준은 요 보에서 400씩 지금 떨어졌어요. 요 보에서 400. 이쪽 빼고요. 의류 쪽 빼고 이쪽도 보에서 400, 보에서 400. 의류는 여기 전체에 여기에 센터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여기도 전체 센터에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옵셋 400, 400 미안해요. 기침을 또 하네. 그 다음에 트레이는 100이죠. 400 지나서 안쪽으로 100씩 이 벽까지 쭉 갈 겁니다. 여기서 이 배관하고 만나는 거니까 여기서는 끊어질 거예요. 이렇게 선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 보에서 400, 옵셋 100. 요 보에서 400, 옵셋 100. 매치 프로퍼티로 색깔을 이렇게 블루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요 벽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배관에서부터 연결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트림으로 제일 안쪽 배관 기준으로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남았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 보의 중간 센터를 기준으로 일단은 그려 놓을게요. 센터를 기준으로 라인을 잡았으니까 100짜리 배관이니까 위로 50, 아래로 50 하면은 정확하게 센터가 되겠죠. 요거 색깔은 블루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제 요 위쪽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쪽도 이 보와 이 보 사이 이 배관 끝까지 일단 이렇게 잡아주고 옵셋 50씩 이렇게 놓여졌고요. 이쪽만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배관 트레이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그대로고요. 요거는 여기 사이는 200, 사이는 200, 여기 사이는 100 해서 이렇게까지 더 연장을 시켰습니다. 이쪽 벽으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요 트레이 기준으로 200, 옵셋 100. 여기는 그냥 옵셋 100하고 100. 매치 프로퍼티로 선택해서 필렛으로 다 정리를 해줄게요. 코너 필렛, 이쪽 코너도 필렛, 이쪽 코너도 필렛, 이쪽 코너도 필렛. 이렇게 해서 지금 배관 트레이까지 쭉 다 그렸어요. 이거까지 그렸고 지금 마지막 차시에서 등기구만 배치하고 나면은 천장도는 완성이 됩니다.